네, 우리나라는 이제 그 B형 간염 보균자들이 많은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죠. 근데 이제 85년부터 국가에서 그 백신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무조건 신생아 때 우리가 백신을 놓기 때문에 현재 이 젊은 층에서는 거의 B형 간염이 없습니다. 하지만 그 어른들에서는 아직도 전 국민의 한 3~4%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지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뭔 성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에 간 경변증이 있거나 B형 간염이 있거나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공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남자는 30세, 여자는 40세 이 경우에 이제 대부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때 검사를 하는데 이제 국가 지정병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지정병원에 가셔서 간 초음파하고 그 다음에 그 혈액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. 더 이상 이렇게 진행이 안 되시면 그냥 그대로 쭉 보시면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선 B형 간염 보균자들은 자기가 그 바이러스 상태가 지금 현재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B형 간염 활동성입니다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약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그 수년간 계속 그 바이러스 약을 복용하시면서 간염 바이러스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나쁜 세포가 죽어가면서 염증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염증이 이제 우선 이제 간암을 예방하려면 그 간염의 원인인 그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게 신경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. C형 간염에 대해서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주로 성인 때 많이 감염이 되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이제 주로 선진국에서 그런 마약을 하면서 주사기를 같이 쓰는 사람들, 그 다음에 이제 문신이라든지 그 깨끗하지 않은 바늘로 문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용 시술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몸을 찌르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할 때 거기서 감염되기가 쉽다는 거죠.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해서 간암에 이게 그 구충제 이름이 펜벤다졸이라는 구충제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실험적인 차원에서 그 논문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않음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은 그게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간암 환자가 그런 거를 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지난번에 그 식약청에서도 그런 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이미 공지가 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발견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그 30대 젊은 남자 커피는 그냥 뭐 꼭 금해야 될 건 아니고 기호식품으로 한두 잔씩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은 그 카페인으로 인해서 다른 또 장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떨어지는 게 뭐 식사를 잘 못 하시다는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간 세포가 그 괴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은 염증이 진행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어디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염증을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간에도 그런 식으로 염증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
그것이 이제 개선이 안 될 때는 계속해서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또 간 섬유화라는 게 또 따라서 옵니다. 그러면 섬유화라는 거는 간이 점점씩 딱딱해진다 이런 이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간이 점점 간경화로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잘못된 인식입니다. 그래서 1번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간암의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. 그 이유는 1번은 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암이 발생하는 거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주로 간암이 발생합니다.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보다 젊은 나이에 빨리 진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1번은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굉장히 마일드하고 천천히 간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기에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은 이제 B형 간염의 경우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예후가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거기에서 평균 수명이 더 높다라는 거는 그런 원인적인 요인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.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그 간암의 치료 수준은 거의 세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특정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발현이 된다 그럴 때 이것이 간암의 네, 양성자나 중성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특히 환자한테 어떤 뭐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몸에 찌르는 행위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없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은 간 경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잘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위에 또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. 그래서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는 어떤 치료로든지 효과가 있지만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재발이 되기 때문에 장기 생존율에는 또 그 이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이 보고도 있습니다. 하시고 저한테 오세요. 대부분 이제 간암의 증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은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이제 증상 중에 체중이 이제 좀씩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 피로감을 또 좀 더 심하게 느낀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오른쪽 갈비뼈 밑으로 복부 쪽, 상복부 쪽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정도가 좀 이렇게 간암의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미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 증상으로 진단하기는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간암은 비교적 원인이 잘 알려진 암입니다. 간암의 주 원인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그리고 여러 원인에 의한 간 경화가 있는 분들이 주로 생기는 종양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 간암의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간암에 대해서 너무 진행이 될 때 또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시지 말고 의료진과 잘 협의해서 건강을 되찾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